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저희가 앞에 방송을 조금 했는데 음향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희가 코엑관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앞부분에 비트코인 결제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상점들이 있어서 거기 사장님도 한번 모시고 그 비트코인 결제를 하시는 사장님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는 이 포로로님도 같이 모셔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무정원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이 나무정원 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남은용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사장님들 도와주시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포로로님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비트맥시 트위터 포폴로입니다. 네. 자, 두 분 오늘 모시고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하는 그런 현황들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어쨌든 그 나무정원 사장님이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고 결제를 하고 계시니까 카페 자랑을 좀 짧게 해주시겠어요? 예, 뭐 저희 카페는 앤틱으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동받아서 모은 한 1,500권 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커피를 로스팅해서 하는 그 로스터리 카페입니다. 예, 그래서 커피 맛이 참 좋죠. 예. 네. 그런데 정말 그 나무정원에 가면은 그런 맛있는 커피 마시고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건가요? 네네, 결제 가능하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지갑으로 결제하면 정말 이름 그대로 빛의 속도로 바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예. 아, 그럼 하루에 그런 결제가 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될까요? 아직은 일반인들에게는 이게 미흡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한 번씩 이제 직접 찾아도 오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커피를 주문하셔가지고, 이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프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 지금 나무정원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상점들이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비트코인 결제 스티커를 맞고 괜찮아요 한의원 원장님이 무료 배포 중이신데 지금까지 총 36곳의 상점에 배포되었고 트위터를 하지 않는 매장도 있어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저는 트위터나 블로그에 결제 매장이라고 글을 써주시면 네이버 지도에 등록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만 현재 23곳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포로로님이 이 네이버 지도에다가 상점들을 쭉 이렇게 올려놓으셨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그 상점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국에 그런 상점들이 몇 개나 되는지 저희 최동력 기자가 그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식의 결제를 한 게 올해 초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맨 아래쪽부터 가보죠. 맨 아래쪽에 그 나무정원 있는 데 쪽으로 먼저 좀 가볼까요? 그 지도를 좀 확대를 해주세요. 예, 쭉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정원이 있고 그 옆에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네, 나무정원 옆에 무슨 한의원이 하나 있네요. 이 한의원, 포로로님, 이 한의원 이름이 뭐 어떤 걸까요? 네, 바른맥 한의원이에요. 아,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아구찜 우동도 하나 있네요. 네, 여기 아구찜이랑 해림 아구찜이랑 여기 그다음에 부동산도 하나 더 있거든요. 네. 네, 저 영상을 지금 못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여기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어, 수영 현대 토마토, 네. 공인 중개사무소, 이런 게 있네요. 부산 쪽에 일단,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다 비트코이너 분들이 전파하셔서 지인분들에게 도입한 사례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산에 일단 나무 정원을 포함해서 세 군데가 있네요. 서로는 맞죠? 세 군데가 있는 게? 네 군데 아니고, 네, 세 군데요. 예. 자, 그럼 조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북상을 해보죠. 위쪽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지도를 좀 위쪽으로 좀 올릴 텐데요.
대전인가 그쪽에도 뭐 하나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파스구찌 매장이거든요. 맞아요. 파수구찌에서도 이거는 저 체인점인데 암호화폐 결제를 하더군요. 네네. 여기 사장님이 비트코인을 조금 늦게 아시긴 하셨지만 가능성을 보시고 채택하신 매장입니다. 네, 대전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파수구찌 북대전점 맞습니다. 그다음에 울산 쪽에도 있네요. 네. 울산의 P&B 약국이랑 그다음에 통대 물갈비 국밥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가게 종류도 다양하네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네, 음성 쪽에 뭐가 하나 있네요. 예. 네, 금왕 가마솥 설렁탕 집이라고 여기는 워낙 트위터나 유명한 가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비트코인 결제가 되네요. 네네. 그 다음에 수원으로 가볼까요? 네, 여기가 두피 관리하는 곳인데요. 예. WT 메소드 수원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양시에도 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참여하신 분인데 세무사예요. 아하. 네, 트러스트 세무회계. 네네.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수도권을 더 올라와 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문정 바른 한의원. 네, 예. 여기는 아마 다른 한의사님께서 좀 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한의원 원장님이 적극 추천하셔서 말씀. 네. 이 마포 근처에 있는 괜찮아요 한의원이 이 한의사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천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월요일. 여기 조금 네, 주점이에요. 주점 이름인데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주점이 될까요? 재밌네. 예. 그리고 시내로 좀 들어와 보죠. 데일리 카페인 또 듀얼핏. 그다음에 예. 이 거의 비슷한 거죠. 종로구 창경북로에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마이파인가요? 뭐 이런 곳도 있네요. 네네. 그다음에 네,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카페지기, 골목빵집. 네, 이런 곳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나무정원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발적으로 결제가 시작된 거라고 하고 있는데, 나무정원 사장님 실제로 비트코인 결제를 해보시니까, 매출이라든가 가게 이미지 이런 거에 도움이 좀 되는 측면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들은 좀 뭐라고 의구심 섞인 그린 눈초리로 보기는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말씀해 드리고 뭐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고 일반인들은 결제에 있어서 아직도 뭐 적극적으로 뭐 그렇게 호응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예. 근데 이 사토시 지갑을 이용해서 결제를 실제로 하면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진짜? 아,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사토시 지갑으로 보내기까지가 사실 조금 이제 과정을 거쳐야 돼서 힘들어서 그렇지 보내기만 하면 그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 거의 없고 바로 보내지고 뭐 어떤 그 카드보다도 더 빠르게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제는 너무나 쉽습니다. 네. 나무정원 카페 우리 사장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새롭게 비트코인 결제를 시도하려는 그런 자영업 사장님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러이러한 거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뭐 당부 말씀을 하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히 사실 준비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너무나 그 이점이 많기 때문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토시 지갑만 사실은 결제점에서는 사토시 지갑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결제하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결제 받는 입장에서는 뭐 카드를 받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그런데 이제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세금 관계의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데
사실 세금 관계도 기타 소득으로 매출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사실 이제 이런 가상 자산에 대한 그 세금 문제가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실은 뭐 충분히 결제를 도입하면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이점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사장님께서는 이 돈을 받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결제를 해야 되는 손님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 퍼퍼로님께 여쭤볼게요. 이 비트코인 결제가 조금 더 확산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확산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가 아닌 화폐로 접근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차곡차곡 모으시는 분을 비트코인이나 혹은 비트맥시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사실상 금융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에 비해 보유량이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의 좋은 점을 전파하는 일명 오렌지 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해외 거래소를 경유해서 라이트닝 월렛에 충전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비트코인하더라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국내 거래소에서 라이트닝 입출금 서비스를 열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전국의 지도를 보면서 결제하는 매장들을 쭉 보여드린다고 보여드리는데 몇 군데 빼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 이 그 결제하는 상점들 이름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송에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자, 그러면 대략,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두 분께 꼭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좀 드릴게요. 우선 그 남우정원 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한 3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 하니까 이제 뭐 다른 뭐 코인 그 동영상이 올라오고 이러던데 다른 코인 결제하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결제는 사실 다른 코인들 결제하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차원이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어떤 결제를 위한 그리고 화폐의 기능으로 어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코인들의 어떤 그 결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 어떤 기존의 어떤 화폐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뭐 가게들이나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결제되는 그런 활성화가 더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포포로님. 그러니까 비트코인 결제가 핫해지다 보니까 그 앞에 남우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결제 상점에 가서 업비트에서 업비트로 전송해서 쓰는 유튜브 방송이 화제가 됐는데요. 근데 사실 국내 거래소 간 전송은 실제 내 화폐가 도착한 게 아니라 거래소 내부 장부만 바뀌는 걸 아셔야 하고요. 속도도 느릴 뿐 아니라 거래 기록도 남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결제로 보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과 화폐 기능을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아까운 비트코인을 써야 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는데 화폐라는 게 결국 돌고 돌았을 때 그 가치가 빚을 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 경이로움을 느껴보셨으면 하고요.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까 고민하시는 사장님들도 가치를 보전하지 못하는 법정 화폐보다 좋은 화폐로 자신의 노동력을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선택이 아닌 앞으로는 생존이 될 것이고 빈부격차가 엄청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좋은 화폐 꼭 모으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결제를 하는 이 자영업자의 움직임이 뭐 누가 이렇게 캠페인처럼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좀 응원을 하고요. 뭐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 우리 국내에서 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사토시 지갑을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뭐 그 사장님들 일부에서도 그런 걸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셨는데 거래소들이 응답이 없는 모양인데 조금 더 좀 편하게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무정원 사장님, 그리고, 포포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무정원 카페 비트코인 결제를 하시는 사장님하고 그 비트코인 결제를 하시는 운영 자영업 여러분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포포로님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엑관 다음 주제는 이번 주 내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논란이 되고 있죠.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김남국 의원의 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저희 코엑간에 항상 그 고정 패널로 나와 계시는 타로피님 인사하겠습니다. 타로피님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젤다 하다가 끌려온 터러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젤다 게임이 처음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셨다고. 그 다음에 이 김남국 의원의 지갑을 처음으로 사실은 밝혀내시고 그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신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운영자시죠? 변창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변창원입니다. 네. 이거 뭐 농담 반 진담 반 변창호님은 여의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국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이 지갑을 변창호님이 이제 찾아내시고 몇 개 이제 계속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레거시 미디어도 그렇고 보도들이 있는데 지갑 공개 후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시는 게 뭔지 변창호님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게 어떤 거예요? 제일 문제인 게 그냥 여태까지 아무도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입법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코인판이 뭐 썩어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썩어 빠질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많은 것들 묵인하고 6년씩 이렇게 법안을 미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코인판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매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 중에 특히 이거는 좀 뭐 문제다라고 싶은 건 없으세요? 특히 문제다. 그냥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뭐 김남국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하자면 엄청나게 코인 고수인 거예요. 뭐 온체인 분석을 되게 잘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 수급, 차트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능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잡코인에 어떻게 보면 설거지 당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한 100번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온 데다가 33억을 수합을 하는데 슬리피지로 8억을 날렸어요. 한 번에 수합해서.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아마추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차라리 뭔가 김남국 의원이 약간 온친에서 되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이렇게 싹싹 수합을 하고 그 이자 수박을 하고 그런 걸 좀 보여줬다면 그래도 이 사람 코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온체인에서는 코인 초짜인 사람이 매번 그렇게 좀 고급 정보가 있기 전에 마침 그 오르기 직전에 산다는 게 좀 제일 의문점인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화요일 날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변창원님하고, 타로피님하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사실 있었어요. 타로피님은 그 사이에 이 김남국 의원의 건, 어떻게 정리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이 척이 나왔던 불법 의혹이랑 완전 무관한 걸로 이제 계속 이슈 잡게 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뭐 근무 시간에 코인을 했니? 뭐 이 코인을 왜 샀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런 이제 뭐 불법적인 행위도 아니고 뭐 금지된 행위도 아니고 그냥 코인은 사기구나, 코인은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미지만 더 부각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병창호님 얘기하신 것처럼 코인을 이때는 잘했는데 이때는 못했다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이것도 저는 많이 봤던 게 이제 그 한두 번 코인 어떤 이유로든 그걸로 돈 벌면 계속 그 돈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게임으로 돈 벌었다 치면 계속 게임 코인만 사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다 돈을 잃어버리고. 음, 디파이도 그렇잖아요. 디파이를 한번 돈 번 사람들이 계속 디파이마다가 이제 러그풀 당하고 막 해킹 당하고 이제 돈 날리고 하는 패턴. 음. 그걸 많이 봐가지고 김남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인가? 이 생각 들어요. 근데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뭐 매매도 하고 뭐 이런 게 사실 원체인상에 시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너무 그 자기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물론 우리도 근무 시간 중에 몰래 코인 매매도 하고 주식 매매도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그런 거 한 게 품이나 이런 그 뭐 품위 유지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게 당장 주말에도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9시 되면 다 화장실 가가지고 사람들이 안 나왔거든요. 다들 그거 오피트 9시 잘 끝나면 나오더라고요. 아, 좋죠, 그거. 예, 또 그것도 있고 이제 또 아니 애초에 그거 국회 모르겠는데 보통은 근무 시간하고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장이 돼야 네네. 되잖아 휴게 시간이. 예, 그러니까 예. 휴게 시간에 내가 커피를 마시든 담배를 마시든 코인을 하든 그게 비난받는 일인가? 음, 이 부분 있죠. 음. 근데 이제 근무 중이었잖아. 국회의원이 지금 뭐 일하고 있는, 하여튼 뭐 좋습니다. 어쨌든 김남국이라는 자연인도 사람이고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몰래 코인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게 너무 심하고 자주 있고 이런 것이 품위유지에 맞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두 분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아니, 코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그 코인 시장이 혼탁해지도록 이걸 방치해 놓은 것들이 문제라는 거에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자, 두 분께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앞으로 코인 시장을 제도화하고 이걸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빨리 보완이 돼야 된다.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될까요? 변창원님부터. 일단은 이게 뭐 자산으로 분류를 하든, 뭐 금융 제도권 안에, 뭐 안으로 넣든, 아니면 좀 제3의 별도의 그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법에 대해서 어떤 뭐 미국 같은 그런 곳을 좀 추종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곳이 법 개정될 때까지 혹시 기다려야 된다면 그 중간에 임시법이라도 그걸 좀 만들어 준다던가, 그렇게 해서 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뭐 러그풀 터지고 먹튀 터지고 이러면 그거 법이 없어서 처벌 안 될 걸,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경찰에 접수가 되긴 돼요. 근데 내사 종결로 막 무혐의로 다 나오고, 네, 음,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음, 그래놓고 피리에버 같이 이렇게 살인 사건이 터지면, 근데 또 음, 그럼 잘 잡아 넣어요. 구속 수사하고. 그러니까 음, 법이 없어서 처벌이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음, 결과적으로 보면. 음, 예, 근데 경찰이나 뭐 이거 검찰이나 이해는 되죠. 본인들도 잘 모르는데 그 이슈거리가 아니면 굳이 법이 없는데 내가 골머리 싸매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이게 법이 방치가 되어서 많은 피해자가 더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법제화가 우선 이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들으면 처벌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걸 자산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처벌도 하고 좀 세금도 내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규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타로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번 주나 이번 주나 변창훈님과 저 약간 이제 이야기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초기 시장을 일단 전부 다 이제 시작한 계기가 그 정치권 특히 검찰이랑 불신으로 시작한 거 맞아요. 변창훈님은 검찰이 코인을 모르니까 이런 게 있어서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추적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검찰의 뭐 이제 목적 동기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못 믿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너무 코인로 이미지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결론도 똑같거든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제 그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코인 쪽 관련해 뭐 제도가 만들어지든 규제가 생기든 처벌이 생기든 이제 더 이상 사기 범죄 같은 데 사용되지 않도록
이미지 좀 좋아지고 이제 복제화되면 좋겠다 음, 라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미지가 다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코인 이미지가.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포인하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어쨌든 이번 일로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할 때 코인을 신고하게 돼버렸어요. 이 재산으로 인정을 받는 거니까 그에 어울리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에 맞는 법적 지위를 얻어야 되고, 코인을 하는 투자자들도 주식 투자자들하고 똑같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호도 받고, 시장 질서를 만들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사님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님들이 일 좀 그만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편파적으로 뭐 일을 한다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님들 좀 쉬게 만들자고, 쉬게. 예? 검사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자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타로피님이 사실은 멘션을 올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민코인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막 붐비고 있고, 그래서 그 BRC 문제, 오디널스 문제 이런 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분한테 각각 여쭤볼게요. BRC와 오디널스, 이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타로피님부터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 뇌피셜 담아가지고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중국에서 채굴자들이랑 끼고 음, 코인러들 돈 빨려고 나왔구나. 라고 BRC가? 생각합니다. 예. 어, 아니 이제 이미 사토시 전에서 말했잖아요. 자기들이 기획한 음, 오디라고. 음, 자기들이 기술을 제공했고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득 보는 거는 지금 채굴자들만 스스로 이득을 보고 있고요. 음, 예, 그래서 일단 그 만든 사람과 이득 보는 사람이 의견이 일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약간 일단 음모론적인데? 이렇게 중국에 끼면은 어머론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당한 게 많아가지고요. 음. 아니, 저 타로피님은 반중주의자야? 왜 중국을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조심하는 거죠. 코인 쪽에서 많이 들려가지고. 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제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지금 농담도 드리고 그러는데, 변창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BRC, 20, 뭐, 오디널스. 아주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혼잡하고 붐비잖아요. 네. 그 뭐지? 어떤 비트맥시 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게 하나의 디도스 테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뭐 유력지에 낙서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래 의도가 아닌데 다른 의도로 지금 막 어떻게 보면 흥한다, 아니면 터진다, 붐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걸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또 경험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하나의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지나보면 나중에 또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때 BRC가 흥했었고 다시 망했다. 음, 그래서 BRC는 더 이상 뭐 많이 안 쓰이게 된다. 그리고 아니면 BRC 스왑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탈중앙화 LP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움직임도 보이고,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금 낙서로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는 좀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맞아요. 되게 흥미롭게 봤습니다. 근데 뭐 누군가가 이걸 흥행시켰다. 그리고 이런 디도스, 그러니까 이런 디도스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 혼잡함을 유도시켰다. 그거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절대 혼자 이렇게 그냥 자연 발생으로 민코인이 이렇게 떡상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음, 뭔가 흔히 말하는 뭐 세력질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들어가고, 결국 거래소도 쿵짝이 맞게 상장도 맞춰주고. 왜냐면 원래 ERC 토큰 기반의 애들은 상장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음, 원래 기반 거래소에서는 상장하는데, 근데 그러니까 ERC가 아니라 BRC가 되면 엄청 어려울 거예요. 기술적으로 접목시키기가. 그러니까 불가능은 아닌데 안 하던 길을 이렇게 공수를 들여야 되니까, 그 음, 정도로 수고로움을 들여가지고 거래소들도 엄청나게 많이 협조를 했다. 그래서 그 민코인을 왜 부흥시켰나 할 때 뭐 BRC에 대한 이슈 떡밥도 있겠지만, 이제 코인판이 상승 동력이 좀 잃어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의 그 조커 카드로 그 한 턴을 때우는 느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 화면은 사실 그 타로피님의 멘션에서 갖고 온 건데요. 이게 민코인의 공공의 적, 민코인 공공의 적 뭐 이래가지고 쭉 하신 건데 요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페페, 뭐 밀라디 이런 것들이 민코인이 막 또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람을 따라하면은 돈 좀 벌 수 있는 거예요, 타로피님? 일단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면 이 멘션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이제 지용열차에서 쓴 거를 제가 포스팅을 해왔고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일단 이게 보통 말하잖아요. 민코인 저거 샀으면 졸업했을 건데라고. 음, 근데 민코인은 그거 하주한 거래소 가가지고 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열에 9개 넘도록 로그 부상하고 해킹당하고 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일단 이슈 돼가지고 와, 저 사람이 이렇게 당했구나라고 이야기 되는데 음, 애초에 이거를 스캠으로 접근하고 해가지고 돈 돌려도 말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금액이 크니까 이제 나머지 영향을 주니까 이제 뭐 밴을 당하거나 블록을 당하거나 했는데 애초에 이 코인들에 대한 가치도 없고 그 메타를 만들고 한탕 이슈에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찍어낸 코인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두 사건이 터지고 네가 팔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계정을 블록시켜버리고.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너무 고액이 돼가지고 가격 조정에 마이너스 영향 주니까 다 블록시켜버렸잖아요. 페페를 음, 초기 산 사람도 그렇고 음. 그리고 밀리아도 똑같이 되고요. 그거를 그 지갑을 계정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코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진짜 오늘 새벽이구나. 진짜 신기하게 나왔거든요. 저스틴이 이제 어제 자기는 공개적으로 민코인을 사겠다라고 밝혔잖아요. 음? 근데 그 와중에 저스틴이라는 민코인이 나왔고 그 컨텐츠를 보면은 저스틴 지갑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어허.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저스틴이 만든 민코인이다라고 막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라우터 기능 사용해가지고 아, 발행자가 저스틴 지갑을 경유한 건데 이제 그 컨텐츠 보기에는 발행한 것처럼 보이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스틴 선이 마치 무슨 민코인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였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저스틴 코인이 이용만 한 거죠, 그냥 거쳐가게끔. 음. 우리도 뭐 코인 하나 만들까요? 타로핀 코인, 뭐 변창호 코인 이런 거? 그래서 민코인이 너무 사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갈수록.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창호님, 우리도 코인 하나 만들까요? 그러면 카페 그 갈걸요. 저기 많았어. 그게 뭐지 이슈되는 사건마다 하나씩 하면 안 돼요? 제 이름 말고. 하나씩 하지 뭐. 예? 김남국 코인도 하나 만들고. 네. 자, 지금 이제 뭐 약간 코믹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 민코인 이런 거는 그야말로 밈입니다, 여러분. 근데 내재 가치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페페의 그 개구리 모양 그게 그 젤다 왕눈이가 생각나네 갑자기. 페페의 그 모양이 이쁘면 그냥 몇 개 재미삼아 하는 거지. 그걸로 정말 뭐 졸업한다는 태도로 뭐 매덕을 사고 뭐 김모 의원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재미삼아 해야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아, 진짜 하나 만들까? 코엑관 코인 이런 거 하나 만들까? 어,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클레이튼 거버넌스 카운슬에 약간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가 이제 다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만들었더라고요. 요 얘기 잠깐만 변창원님한테 코멘트를 들어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꼬면 다오라고 하고 만들었더라고요. 솔직히 큰 별 생각은 없습니다. 예. 왜냐면 그러니까 다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제 꿀 빠는 시절 다 지나고 이제 다오로 껍데기만 남았을 때 이제 다오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블록 보상이 되게 좋았을 때, 노드 최고 보상이 좋았을 때 그런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좀 유명한 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한테 노드를 줘서 그 사람들이 막 주구장창 뽑아 먹었어요. 이제 노드 보상이 내려가니까 대기업들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지도 버리고 코인에 대해서 워낙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걔를 다 손절하고 이제 빈자리에 이제 다오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다 엄청 보상 높을 때 리저브나 이런 걸로 그냥 손 안 대고 쿠풀듯이
뭐 이자 보장 받아 먹었다가 이제 다 끈 떨어지고 나간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저희도 오늘 그 가버넌스 카운슬 한 곳이랑 좀 취재를 해봤는데, 거기도 매우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클레이튼 운영 자체에 좀 불만이 많은 그 GC 멤버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갈까 말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그, 김남국 의원 그 건 때문에 이제 변창호님 여러 개 멘션한 것 중에, 과거에 그 카카오 클립 지갑 연동해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고 멘션하신 게 있어요. 아, 네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 이해가 안 가요? 네. 그, 안 가는 척 하는 거야. 아, 네. 그래서 그 클립에서 약간 실명이 뜨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예전에 좀 하신 분들은 알 건데, 뭐 최근에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클립을 그렇게 이용을 안 해본 사람은, 이용하더라도 뭐 실명을 확인 안 해본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 지갑에 클립 대 클립으로 이렇게 송금을 보내게 되면 0.0001 클레이라고 딱 보내게 되면 지갑 주소하고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하고 괄호 열고 이름이 가운데 중간에만 이렇게 가려져 있고 예를 들면 변땡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클립 지갑에 내 클립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 그 지갑 주인의 이름의 두 자리를 특정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이거는 상당한 정보잖아요. 하나에 그렇죠. 특정할 수 있는, 물론 음. 동명이인도 되게 많겠지만 만약에 어느 정도 용의선상에 딱 올라와 몇 명밖에 없을 때 그걸 확인하면 이게 체크메이트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누가 이 600만 달러를 바이낸스 송금했냐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해봤더니 더블 체크까지 확실하게 그 개발자 클레이튼 개발자 한 분이 이렇게 특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기능이 진짜 빠르게 사라지더라고요. 아, 좀 있다가 제가 그거를 다른 데 또 체크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아, 얘도 직원인데 한번 볼까 했는데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었다. 그게 없어졌고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 보낸 게 600만 달러면 뭐 80억 정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80억 정도, 그러니까 600만이 훨씬 넘어요. 지금 80억 정도 되니까 그게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초기 투자자의 뭐 그런 거다. 뭐 프리세일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거의 기술 헤드로 승진을 했거든요. 뭐 실명 발표도 돼요? 아, 네, 콜린이라는 분인데, 이거는 더블 체크된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송금한 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콜린 이 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그 클레이튼에. 결국 엑시당 사람, 말 콜린 그 사람이 그거 600만 달러를 자기가 먹었다. 그러면 이제 좀 남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다가 괜히 책 잡힐 일 만들지 말고 빨리 정리해서 나갔겠죠. 이직했겠죠. 뭐 카카오 들어가거나. 근데 남아있는 걸 보고 입을 못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강이라도 이렇게 둘러대는 해명도 못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받은 사람은 누구야? 보낸 사람은 콜린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람은 나간 사람 중에 그 김범수 측근, 거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측근 중 한 명 아닐까. 받은 최근에 많이 사람이 나갔잖아요. 받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세요? 네, 뭐 코파운더 물량 이런 걸 코파운더 물량이 일부 락업이 풀리고 그런 수준의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김땡무 의원은 아니야? 예? 김땡무 의원은 아니야? 그 사람이 먹었을 수도 있는데 말 그거는 조심해야 돼, 여기서. 말 조심해야 돼. 아무튼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제가 온체인으로 이걸 특정을 했고 그 내용을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느낌이 약간 한참 락업돼 있다가 이게 풀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뭐 코파운더들이 프리세일 명목으로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코파운더 물량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물량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그게 일부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방송을 들으신 콜린님, 어떤 분한테 보내셨는지 말씀하고 싶으시면 저 말고 저 변호님한테 연락하십시오. 확실한 건 김땡모 의원은 아닌 것 같답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약간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좀 유쾌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다 하나의 이제 그 성장통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발전을 하고 제도화되고 또 그 우리 검사님들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그런 건전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 괜히 이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투자하는 거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나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여기에 혁신도 있고 아까 앞쪽에 그 비트코인 결제하시는 상점 그 카페 사장님도 나오셨지만 이분들 열정이 대단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 이상한 사람으로 보실 필요 없고 당연히 그게 잘못된 거고 그 레거시 레거시 그 일반 미디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용어를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해서 기사를 많이 써요. 그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뜻이 그런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에어드롭을 받았다. 그래서 뭐 공짜로 뭐 받은 것처럼 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기사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 누구나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기존 언론사 기자들도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제목을 쓰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블록미디어 기사를 보시면 됩니다. 깨알 자랑 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면 저희 블록미디어가 다음 주에 그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그 2023 행사에 갑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현지로 가기 때문에 다음 주 코엑간 방송은 한 주를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다녀와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패널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타르피님 인사해 주세요. 근데 이거 아까 BRC 이야기할 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이야기 못한 건데 네네. 그 좀 더 첨언해도 가능하나요? 혹시 시간 되시나요, 두 분? 예, 조금 뭐 첨언하십시오. 야, 일단 다시 디카테가 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지고 이야기 못한 건데 이제 BRC가 원래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40시비전 갈라질 때 나왔던 게 이제 비트코인 사이즈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네. 이제 40시비전 쪽은 비트코인 용량이 1메가로 안 된다, 128메가에 올려야 된다라는 주의였고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네들이 이제 오드를 만들고 하면서 보여줬던 게 봐라, 이제 1비트에는 트랜잭션 몇 개 못 들어가니까 계속 밀리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가격도 되게 올랐고요. 그렇게 나온 게 이제 BRC인데 BRC가 이제 비트코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ERC20 붙인 거에 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안 돼요. 컨트랙트 코드만 있고 그냥 넘버링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네네. 근데 그것도 가능하게 됐던 게 이제 그 21년도 11월 달에 템루트 업데이트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템루트 기반으로 이제 비트코인에서 구현을 한 게 이제 BRC20이고요. 근데 정작 그 템루트 기반으로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로 만들고 있는 거는 이제 타로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타로가 나오면 이제 그 BRC20은 쓸 이유가 없는 거긴 해요. 스마트 컨텐츠도 안 되고 수수료 비싸고 느리고 이제 비트코인 매니네이트 부활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BRC20은 템루트 기반 이제 타로가 나오거나 다른 비슷한 게 나오면 이제 차량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걸리는 건 채굴자들이죠. 오케이. 지금 비트코인 망가지고 돈은 벌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타로를 밀어줄 것인가? 비트코인을 위한 방향이 아니고 진짜 수익을 위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게 아까 말한 거고요. 네네. 자, 정리를 해보면 비트코인의 그 블럭 용량을 놓고 의견 충돌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이라고 해서 비트코인 SV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BRC는 비트코인 사토시 버전 측에서 이제 만든 거여서 이게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타로표 설명은. 그런데 조금 있다가 활성화 되겠지만 템루트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그게 이제 발전이 되면 타로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러면 지금 BRC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구현이 될 거기 때문에 타로피님 생각은 그게 되면은 BRC가 흔적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를 첨언을 하시려고 한 겁니다. 자, 변창원님 마지막으로 클로징 멘트 조금만 해주세요.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왜 자기가 바빠? 검찰이 제일 바쁘죠, 바빠요. 요즘에. 아무튼
여기저기 방송에서 너무 많이 불러대지? 네, 텔레그램에서 보고요. 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덜 바쁜 변창호님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고요. 두 분, 타로피님, 변창호님,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방송은 쉬고요. 마이애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